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서울인 당시 한양을 아시아의 워싱턴 DC로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대화의 의지를 높였고요. 조선의 개화기였던 1900년, 광화문 앞은 한복을 입은 행인들로 가득합니다. 1901년 당시 상인들로 북적이던 종로 일대는 27년이 지난 후 근대식 상점과 사무실로 탈바꿈합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 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카드였던 헤이그 밀사의 좌절. 그것은 곧 야심차게 출발한 13년 대한제국의 종말이었다.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서울인 당시 한양을 아시아의 워싱턴 DC로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대화의 의지를 높였고요. 한성에 아시아 최초로 전차 개통을 했어요. 무려 일본 동경보다 3년 더 빨랐죠. 당시 전차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당시 일원거리 종로를 불과 3년 만에 대변신 혁신 거리로 변화시켰어요. 대한제국은 저력으로도 얼마든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대한제국은 러시아 교관을 초빙하고 프랑스 등으로부터 신식 무기를 구입해서 신식군대 3만 명을 양성하고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개교해서 장교를 육성해서 아시아 2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개혁을 전부 황제의 내탕금으로 철도 학교 등을 건설하고 개혁했습니다. 당시 OECD 통계를 보면 1915년 1,048달러에 달해 일본 1,430달러 다음에 아시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조선이 가난해 자멸했다거나 근대적 경제 성장은 일제대학의 시대였다는 신친일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대한제국은 자멸한 것이 아니라 일제 약탈을 패망했지만 대한제국은 광복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어요. 우리가 무슨 원주민처럼 살다가 일본 자본으로 근대화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 폄하는 대민민국의 부정인 것입니다.